이번 시간에는 HPLC에서 사용하는 검출기, 즉 디텍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터는 컬럼에서 분리한 물질을 확인하는 장비로서 HPLC에서는 높은 감도와 범용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유저들이 각 디텍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HPLC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검출기, 즉 디텍터는 총 6가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디텍터는 UV 디텍터입니다. 컬럼에서 C18 컬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컬럼이라면 디텍터 중에서는 UV 계열의 디텍터가 현존하는 디텍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텍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UV 디텍터를 사용하여 물질을 분석하려는 물질에 UV를 흡수할 수 있는 발색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실까요? UV 디텍터의 경우에는 UV 영역대에 빛을 내는 광역이 있고 UV 비저블 디텍터는 UV부터 가시광선 영역까지 빛을 내는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빛이 나오면 격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파장의 빛을 골라냅니다. 예를 들어 254나노미터 파장이 필요하면 254나노미터 파장을 골라내는 것이죠. 골라낸 파장의 빛을 샘플셀로 보내게 되면 샘플이 통과할 때 빛을 흡수하고 흡수한 빛의 양만큼을 검출부에서 확인하여 전기 신호로 컴퓨터에 보내게 됩니다. 샘플이 많이 지나가면 빛을 흡수하는 양도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성과 정량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RI 디텍터입니다. RI는 리플렉티브 인덱스라 하여 굴절률 디텍터입니다. 좀 전에 UV 계열의 디텍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이 UV 발색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RI 디텍터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디텍터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디텍터는 두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 셀, 레퍼런스 셀이 있고 하나는 샘플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셀에는 사용하는 이동상이 채워져 있고 샘플 셀은 컬럼에서 나온 이동상이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셀입니다. 광원에서 빛을 비추면 샘플 셀과 기준 셀을 통과하여 검출부에 닿습니다. 만약 샘플 셀에 샘플이 지나가게 되면 빛의 굴절률이 바뀌기 때문에 이 차이를 검출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동상의 조성이 일부라도 바뀌면 굴절률이 바뀌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거의 모든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디텍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도가 좋지 않아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디텍터입니다. 또한 온도의 차이가 나도 굴절률이 바뀌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디텍터이고 분석 중에 이동상의 조성이 바뀌는 그레디언트 조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 분석 시에 많이 사용하는 디텍터가 RI 디텍터인데요. 환원당 같은 경우에는 UV 발색단이 없어서 RI를 사용해야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광 디텍터입니다. 말 그대로 형광 특성이 있는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디텍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광원에서 매우 강한 빛을 내면 이를 격자를 이용하여 분석 물질이 흡수하는 파장을 골라 샘플셀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샘플셀에 분석 물질이 통과하면 흡수 파장을 받고 형광빛을 내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방출 파장만을 격자에서 골라 검출부로 보내게 되면 전기 신호로 바꾸어 확인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형광 디텍터는 형광 특성이 있는 물질만 보이게 되고 다른 물질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물질만을 볼 수 있어서 매우 높은 감도로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광 물질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만 형광 작용기를 유도체화시켜서 분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극미량 시료를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디텍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PDA 디텍터입니다. DAD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제조사도 있는데요. PDA는 포토다이오드 어레이 디텍터로 UV 계열의 디텍터입니다. UV 디텍터는 물질이 흡광하는 파장을 선별하여 샘플셀로 보내주었다면 PDA는 샘플셀 전단에 격자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광원에서 빛을 바로 샘플셀로 보내고 샘플셀에 샘플이 지나갈 때 특정 파장이 흡수된 빛을 격자 또는 프리즘에서 파장별로 나누어 각 파장별 다이오드가 심어져 있는 검출부로 보내어 확인하게 됩니다. 전 파장의 빛을 한 번에 확인하기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디텍터입니다. 일단 언노운 샘플의 최적 파장을 설정할 때 UV 디텍터는 파장별로 분석을 해봐야 물질이 잘 흡수하는 최적 파장을 선별할 수 있지만 PDA 디텍터는 한 번에 전 파장을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분석 후에 최적의 파장을 선별하여 크로마토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 분석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전 파장을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피크의 앞, 뒤, 중간 스펙트럼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 응용이 가능한데요. 특정 피크의 스펙트럼을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추후 분석 시에 비교 확인하여 같은 물질이 맞는지 정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피크를 잘게 쪼개어 스펙트럼을 비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피크의 퓨리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크의 모양이 찌그러졌는데 이 피크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물질이 어떤 원인에 의해 찌그러졌는지 확인을 위해 피크의 전 영역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하나의 물질인지 두 개 이상의 물질인지 퓨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ELSD입니다. 앞에서 RI 디텍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RI 디텍터의 단점이 감도가 낮고 그레디언트를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UV 발색단이 없는 경우에 RI를 사용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낮은 감도 등으로 제대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디텍터가 ELSD입니다. ELSD는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의 약자로 증발 광산란 검출기입니다. HPLC에서 분리되어 나온 샘플을 레뷸라이저에서 질소를 섞어 분모하고 이동상을 증발시키면 샘플이 입자 형태로 떠다니게 됩니다. 이를 검출부로 옮기면 광원에서 레이저가 나와 입자에 부딪히고 빛이 산란되는 정도에 따라 물질을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시료가 미량이어도 분석이 가능하고 이동상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료가 휘발성이 있으면 입자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분석에서 RI를 대체하는 디텍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디텍터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당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MS 디텍터입니다. MES 디텍터 자체만으로 하나의 장비라고 할 정도의 고가의 디텍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4개의 로드를 사용하는 사중극자 방식이 있습니다. HPLC에서 분리되어 나온 샘플을 이온화 소스에서 이온화시키면 분자가 차지를 띠게 되는데요. 사중극자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방향성을 띠고 이온이 날아갑니다. 이때 매스 투 차지 레이셔로 특정 크기의 이온을 검출부에 보내게 되고 나머지는 걸러집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 현재 피크의 분자량과 이온화 소스에서 분자가 쪼개지는 형태 등으로 정성과 정량을 진행하는 디텍터입니다. 매우 넓은 영역에서 파워풀하게 응용이 가능한 디텍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HPLC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텍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디텍터의 감도 및 특징에 대해 표로 나타내봤습니다. 분석하시고자 하는 물질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적절한 디텍터를 선정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